어제 이렇게 인사 발표가 있으면서요, 또 화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면서였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그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예.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질문을 받는 일이 이전 정부에서 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항상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그 인사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그 전 정권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난 파격인데,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질문 있냐는 그 얘기에 사실 춘추관 정부 약간 당황했고, 예. 그리고 기자들도 처음에 질문을 잘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질문할 게가 너무 없어서 질문 생각도 안 하고 오셨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이 자체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 배경 설명하면 어찌 보면 기자들의 질문이 국민의 질문이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어제도 뭐 김윤수 재판관의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몇 가지 질문 정도를 받고 굉장히 소상하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41%로 대통령이 되셨지만 지금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나와보면 75에서 85% 사이에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저런 행보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이 전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전에도 뭐 정확하게 대비되는 영상이 나왔는데 질문도 거의 받은 적이 없고 일방통행이었고 굉장히 권위주의였던 것을 지금 하나씩 지금 깨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운이 좋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인사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인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질문 받고 기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랄지 다른 대통령이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저런 식의 행보를 해왔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뉴스 거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행동, 조그마한 소통 행동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거든요. 이른바 뭐 기저효과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너무나 전 대통령이 권위적이었고 너무나 국민과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소신과 철학에 기해한 행동이고 행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행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도 굉장히 좋다. 전 정권과 비교가 되면서 그래서 행복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모습 연일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자리에 와서 맞이하는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한잔 하시고 우리 장소가 더우니까 약간 밴딩으로 날씨가 하고 아니 여기가 장소가 워낙 좋은 곳이었어요. 나와 계시네. 양쪽 아시고 그렇게 해야 오늘은 제가 각별하면서도 조금 이제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우선 장소는 상춘제, 좀 외부에서 이제 소중한 분들, 국빈 뭐 이런 분들 모실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는 또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내용만으로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보통 원내대표 회동이 뭐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제 뭐 파격의 파격이었는데요. 실제로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원내 지도부들을 불러서 오찬 회동을 하는 것도 놀라웠고 예. 그리고 격식면에서 국회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 사실상 원내 지도부 회동은 보통 영빈관이나 본관에 있는 그 회의용 그 의전실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그렇죠. 그 했는데 어제는 상춘제라고 네. 저기 여민관 바로 뒤 비서동 바로 뒤에 녹지원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원에 그 왕궁처럼 정원을 가꾸겠는데 그 녹지원 바로 앞에 상춘제라고 하는 네. 내빈과 귀빈들을 접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멋진 건물인데 저기에 대해서 그 국회 지도부를 모셨다는 것은 최대한 예우로서 단순하게 국정의 동반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마중을 직접 나오고 예. 그리고 원형 테이블에서 뭐 그리고 격식을 파괴했던 것들 보면 그렇고 의제도 설정 미리 하자. 네, 어제도 뭐 대변인단을 그 배석시키지 않은 것은 네네.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첫 상견례이니만큼 예. 폭넓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만 합의하고 예.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고 격의 없이 하고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현안이 없더라도 자주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제가 청와대 근무해봤지만 네. 저런 장소에서 저런 의전에 저런 결과는 그 좀처럼 있지 않는 모습이었고 특히 네. 그 하나 재밌는 얘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 로고도 아니고 여당 색깔도 아닌 주황색 넥타이를 예. 매셨는데 저 주황색 넥타이 뭐냐면 네네. 자세히 보면 그 넥타이에 독도 넥타이라고요. 예. 독도 문양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독도에 대한 소 선생님 저 넥타이를 실제 본 적이 있으신가 네 그렇습니다. 보죠? 예, 그래서 저 넥타이가 아는 사람들 사이는 제가 아는데 예. 저 깨알 같은 제가 볼 때는 코디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제 눈에 띄었던 점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5당이 모였어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가 갔는데 교섭단체가 아닌데 여기에 지금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백 변호사님.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가 너무 어제 기분이 좋으셨던 예. 거예요. 예. 청와대 초청 사실 정의당이 받은 적이 없죠. 이번에 대선 때 뭐 심상정 후보가 워낙 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당연히 저기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예. 정의당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노회찬 대표는 책까지 본인이 선물까지 들고 예. 가서 김정수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씩 나눠드리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어제 그 안에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놨는데 네. 사실 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원탁 예. 상석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모이면 그 이후에 다 대통령이 딱 들어오는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예. 먼저 기다리고 맞이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많이 낮추니까 우리 한번 앞으로 이제 국민들 위해서 협치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원내대표들한테 전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상춘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전 정권에서 상춘제 딱 한 번 썼거든요. 그게 1월 1일 날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 모아서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해명을 했던 그곳이 바로 상춘제입니다. 예. 그 상춘제가 저렇게 쓸 수도 있네요. 저는 어제 보면서 어제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먼저 기다려 하고 또 교섭단체도 아닌데 정의당 대표 원내대표도 네. 초청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뭐 다른 거 없이 자유토론 예. 했잖아요. 근데 자유토론의 의미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국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감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의제도 조율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봐요.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공약 대선 때는 개헌하겠다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정권을 잡고 나면 개헌에 어떤 논란이 되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국정 수행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꺼려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김무성 의원이 상하이에서 한 상하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온 다음에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거든요. 그만큼 초기 정부에 있어서 개헌이라는 화두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처음 만나고 나서 바로 개헌을 얘기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본인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고요. 실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내부에서 개헌 문제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 본인 자체가 일단 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있는 거고, 일단 5년 대통령을 좀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모습들 때문일까요? 일단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원님 덕에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니까 대통령 속된 정당도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고, 아마도 저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입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라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무언의 압력인 것 같고요. 놀라운 것은 야당의 지지율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 아니라 야당의 지지율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제1야당입니다. 불구하고 8%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주는데, 이건 아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오히려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볼 때 대선의 후유증을 빨리 치유하고 보수 혁신으로 당을 재정비라고 하는데 아직도 친박 비박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야당이 자기 역할을 해야 국정의 파트너인 그 정부 청와대도 견제와 감시를 받으면서 양 바퀴가 그 균형과 발전이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국민들도 더 나은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거는 그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부 여당의 그 국정을 잘하고 있다는 척도이지만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 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할 것 같냐라는 거에도 지금 80%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른바 이제 허니문 기간에 이 초반에 한 달 정도 사이에는 임기 직후에는 이렇게 인기들이 좀 높게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걸로 보세요? 그 초반 임기 때 지지도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대통령 없었던 것 같아요. 대략 한 60%? 이쪽 저쪽? 그 정도 나왔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 지지가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인사가 지금 하나씩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그전 같으면요, 그 인사에 대해서 제1야당이 엄청 거기에서 발목 잡고 비난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더라도 인사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인사 자체도 상당히 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랄지 비난하지. 아직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많이 이루지 않았어도요. 이전에 지금 한 걸 보면 상당히 진보 성향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야권에서 지금 태클이 심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있다는. 왜냐하면 그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원내대표 같이 소통하고 또 취임하자마자 또 각 당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 보는데, 앞으로가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열이 정비돼서 7월 달 정도 전당대회 하고 나서 당 지도부가 꾸려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강력한 야당이 그렇죠. 되겠다고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본인들의 어떤 명분과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여당과 야당의 어떤 분쟁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만약에 흠이 있다고 나면 그로 인해서 어떤 상처도 받고 치명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간다 보고요. 지금 저는 기억으로요, 제1야당이 저렇게 8%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쭉 봐오면. 그런데 저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발을 잘 맞추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야당이 본인들의 어떤 명분이 너무 없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 말싸움하면서 당권을 위해서 계속 굉장히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지도가 저렇게 아주 근소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8%밖에 나오고 있지 않는데 제1야당의 지지도입니다. 야권이 정비가 되기 전에, 방금 김 변호사님 지적대로 정비가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더 그 사이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잊고 있겠지만 업무지시라고 해서 쭉 나온 것들 중에 이 전 정권에서 했던 거 흔적 지우는 게 몇 개 있죠. 국정교과서도 폐지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지금 밀고 나와도 사실 원래 이런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원래 소위 말하는 태클을 걸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 내부 붕괴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밀고 나가는 거를 소위 견제도 못하는 정도 수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또 견제하는 반대쪽 보수 세력이 건전하게 또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사실 보수라는 말을 입에 붙이기도 좀 민망한 정도 수준입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무슨 뭐 낮술 먹었냐, 뭐 서로 싸우는 바퀴벌레, 모습을 볼 뭐 때요.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뭐 이런 내용들만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가 같이 가야 사실 사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할 네.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 내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말 그대로 붕괴되어 있는 보수 세력을 좀 어느 정도 결집시켜서 건전하게 비판과 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홍준표 지사도 신보수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부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